총선 등 대규모 행사를 치른 이후에 한동안은 다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We're opening up our country, and we have to do that. America wants to be open.4月7日に宣言した緊急事態措置を実施すべき区域を7都府県から全都府県に拡大することといたします。 코로나 속보 살펴보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박연미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하나 먼저 여쭤보고요. 싱가포르 대만이 정말 잘 지켜졌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싱가포르가 지금 하루에 728명이 확진받아요. 사실 싱가포르를 지난달 한 오늘쯤으로 가보면 네. 방역 모범국이라고 하고 200명이 채 되지 않은 확진자 수의 거의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그런데 이제 지난달 3월 23일에 계약을 강행을 했어요. 네. 이제는 괜찮다라는 판단하에 한 거죠. 그런데 계약하고 이틀 만에 유치원에서 20명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요. 또 이주 노동자 기숙사에서 집단 감염이 이제 막 진행이 되면서 네. 지금 어제 기준으로 어제 하루에만 확진자가 72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진자가 4,500명에 이제 거의 육박하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싱가포르 지금, 우리 인구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네, 지금 네. 현재 싱가포르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확진자 숫자도 줄고 사실 30명 이하로 내려온 지 이제 네. 며칠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됐구나라고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라는 걸 싱가포르 상황을 보면 반면교사를 삼을 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학교가 우리가 지금 등교 계약을 미루는 이유가 학교 가는 순간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렇죠. 이제 살았구나 맞습니다. 하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참 이게 문제입니다. 네. 지금 확진자가 14배가 늘었어요. 그렇죠. 네. 우리도 이제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한번 고강도 사회두기 국민들이 참아주세요 했다가 다시 2주 연장해서 이게 내일 모레까지인가 그렇죠. 네. 네. 정말 국민께 호소했어요. 네, 방역 당국에서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하면 이제 이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 모레면 끝나는데 네. 또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20일에 초등학교 저학년 온라인 계약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모든 초중고등학생이 다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잡았던 건데 사실 총선도 있었고 부활절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단체로 모였던 날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방역 당국이 보기에는 조금 더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피로가 워낙 누적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클 겁니다. 주말 사이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리를 할 텐데 힘들지만 조금 더 연장해야 되는 건 네. 아니냐. 전문가들 고민 거기 있는 것 같고요.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이런저런 고민이 많은 게 일단 9일부터 20-30명대로 확진자가 유지가 되고 있고 최근 닷새째 신규 확진자도 20명대란 네, 말이죠. 오늘 또 22명 나왔습니다. 네, 22명인데 그나마 지역 감염은 8명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해외 유입 사례이다 보니까 그러면 해외에서 온 사람들 빼면 전국에서 어제 하루 8명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특별한 지역들, 뭐 대구 이런 곳들에서는 추가로 확진자가 안 나왔습니다. 네. 11개 시도에서 신규 확진자가 없었고 그래프를 보시면 마음이 동한단 말이에요. 네. 앞으로의 방역은 사실 날씨와의 싸움입니다. 길어지기도 했고요. 이제 마스크 쓰기 슬슬 답답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이 재난안전대책본부 문자 받았거든요. 마음 놓을 때 아닙니다. 그 문자가 왔는데 이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네. 고민이 클 겁니다. 어떤 분들은 검사를 많이 안 하니까 저러지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게는 2만 건 지금도 적게는 7천 건 정도 매일 검사를 하니까 최소로 7천 건 했다 해도 8명, 10명 나왔다는 거니까 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는 성과가 좋은 거예요. 네. 정세균 총리의 입장 들어보실래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집니다. 숫자는 적어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나 해외 입국자에 의한 무증상 감염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행락철을 맞아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느슨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흥업소 등의 출입도 늘었습니다. 부활절과 총선 기간 중 급격히 증가한 사회적 접촉의 영향도 예의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저 말은 이제 총선 때 우리가 일단은 모였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렇죠. 다 집 밖에서 나와서. 지금 이제 안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더 지켜봐야 맞습니다. 한다. 그리고 또 네. 부활절 때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받고요. 네. 그리고 정말 날씨가 좋아졌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야외로 다니면서 이제 확실히 차도 많이 막히더라고요, 주말에. 네. 아니, 많이 나오세요. 네, 분명히 이제 많이. 그런 물론, 상황에서 네. 조심들은 하시지만 네, 물론 네. 지금 정 총리가 말한 저 폭풍 전야, 저게 앞으로 뭐 확진자 수가 급증할 거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라는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네. 있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분들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네. 거기에 거기에 손을 놓으면 확 늘어나는 거. 우리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31번 확진자 전까지는 하루에 1명, 그랬습니다. 0명 뭐 그랬어요. 그랬다 갑자기 900명대까지 올라가는 상황 아니었겠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제 경북 예천에 네. 정말 감염 경로를 40대 저 이렇게 건강 불편하신 분들 맞습니다. 도와주는 도우미시더군요. 네, 그런데 지금 저곳에서 결국 일주일 만에 지금 34명 정도, 그것도 다양합니다. 식당, 마트, 카페, 목욕탕, 병원, PC방, 뭐 미용실 방문한 그런 이력들도 있고요.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물론 원래 우리가 이제 생활 방역으로 돌아서고 이제 괜찮아지는 게 이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게 5% 미만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2주 안에는 5% 미만이라고 합니다. 대략 3% 정도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고 하는데요. 네. 그 3%라도 느슨하게 또 대처하다 보면 사실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순간적으로 전국으로 퍼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긴장의 끈을 놓을 때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사례가 한 곳에서 34명씩 감염되는데 저게 뭐 전국 100곳, 뭐 1000곳에서 발생하면 그럼요. 다시 또 범람하는 맞습니다. 겁니다. 네. 자, 총선은 잘 치렀습니다.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뭐 우리는 조심스럽게 잘 치렀는데 전 세계가 특히 선진국이 보면 야, 저 나라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보이나 봐요. 네, 전 세계의 반응 좀 보겠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죽했으면 국무부 홈페이지에 한국이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른 것을 축하한다 이렇게. 네. 한국이 보여준 민주적 가치에 대한 헌신은 진정 자유롭고 개방되고 투명한 사회의 모습이다. 네. 다른 외신들도 좀 볼까요? 이건 CNN입니다. 네. People want to come and vote despite the risks and putting their faith in officials and in the government to keep them safe. 그 밖에도 뭐 AP통신은 한국이 모범을 세웠다. 르몽드 프랑스의 르몽드지는 선거와 보건 모두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워싱턴 포스트는 코로나19와 민주주의에 제기한 도전과 극복 방법을 한국 총선이 동시에 보여줬다. 네.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감시하고 폐쇄하고 봉쇄하고 막으면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고 한국은 풀어주고 하면서 국민들이 절제하고 자제하고 하면서 정부를 믿고 이러면서 막아낸다는 거잖아요. 시민의식으로 네. 막았다는 거고요. 사실 앞서서 프랑스에서는 1차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록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보였거든요. 네. 결국은 그래서 2차 선거를 강행하려다가 2차 투표는 연기를 했는데 네. 프랑스에서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하는 걸 한국은 해내더라. 놀라운 생활 방역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게 외신들의 굉장히 그 집중해서 보도하는 포인트였고 아마도 한국의 총선 참여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역대급 투표율을 만들어냈죠. CNN 보도했습니까? 아까 보면 한국 사람들은 정부와 공무원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을 믿고 있다. 네. 해외 언론이 지금 우리 정부의 방역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자, 미국은 아주 심각한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경제를 정상화시킬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오픈업 아메리카 어게인이라고 하더군요. 우리도 이제 생활 방역 체제라 그럽니까? 이제 일상으로 어느 정도 돌아가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갈까요? 사실 이 생활 방역이라고 하면 그냥 완전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다소 완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교회 같은 데도 행정명령을 통해서 열지 말라는 곳도 있고 사실 지금 아시겠지만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답답해하시잖아요. 뭐 야구도 안 열리고 축구도 안 열리고 전 네.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대만을 제외하고 이제 순차적으로 조금씩 완화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개학이나 뭐 학교 등교 같은 부분은 좀 더 신중한 상황이고 네. 이런 거죠. 첫 번째 국립공원이나 이제 야외 체육시설 같은 경우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야구장, 축구장 정도 되겠죠. 야외니까 아무래도 위험성이 좀 적으니까 그런 건 먼저 풀어주고 네, 그 순차적으로 1단계고. 네. 그다음에 미술관이나 박물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도 저희 집 근처인데 닫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풀고 그 다음 단계 이제 행사나 스포츠 관람도 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관중 경기가 아니라 관객이 좀 들어오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세 번째.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마지막이 프로야구 개막이나 이런 건 세 번째 단계네. 네, 세 번째 단계인데 그거는 어쩌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무관중으로 시작을 했다가 네. 3단계가 넘어왔을 때 관중이 들어오는 걸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이나 공연장 아무래도 그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접촉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단계적으로 이제 조금씩 완화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1m나 2m 정도 거리를 두고 그리고 위생 깨끗이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 방역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이제 소독하는 정도 이렇게 조금씩 완화해 나가는 거지 아예 처음부터 지금부터는 괜찮으니 마음대로 하십시오는 절대 아니라는 건 아니다.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된다고 해도 절대 다 풀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프로야구 백 변호사도 프로야구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 팀을 아주 많이 좋아한다고. 프로야구 KBO에서 지침 만들고 있어요. 지금 5월 초에 개막 일단 준비는 하고 있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선수들끼리 하이파이브 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스포츠에서 그건 그렇죠. 못하게 하고. 야구는 이렇게 축구나 이렇게 침 많이 왜냐면 먼지 그렇죠. 속에서 경기하니까 침 맞습니다. 많이 뱉는데 침 못 뱉게 하고 뭐 몇 가지를 제가 봤는데 정말 앞으로 축구 유니폼 바꿔 입는 그런 관습도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런 얘기도 네. 있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새로운 일상이에요. 네, 뉴 그죠? 노멀이죠. 네. 오늘 들어온 소식 중에 코로나19가 우리 의료진들이 폐질환뿐 아니라 심장 질환까지 불러온다 이런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이게 국내에서는 첫 사례고요. 사실 우한에서는 그동안 이 확진을 받아서 나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보니까 20% 정도는 심장이 상했더라. 미국에서 숨진 17세 한인 소년의 사례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21세 여성입니다. 국내 환자의 경우에는 이분은 확진 판정을 받아서 코로나19는 다 나았어요. 기저질환도 없었던 젊은 여성인데 그러고 나서 한 달 동안 집중 치료를 받았는데도 심장 근처에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심장 쪽에도 무리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가 변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미국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씩 출구를 찾고 있고 하지만 뉴욕주 같이 심각한 곳에서는 뭐 전혀 트럼프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들어보겠습니다. We're opening up our country, and we have to do that. America wants to be open. Our approach outlines 3 phases in restoring our economic life. We are not opening all at once, but one careful step at a time. The New York pause policies, the close down policies, will be extended in coordination with other states to May 15th. I don't want to project beyond that period. That's about 1 month. 네, 셧다운이라고 하죠. 지금 뉴욕에서는 웬만한 시에서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시에서 집 밖에도 네. 아주 중요한 일 아니면 집 밖에도 못 나가니까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기 힘들면 야 미국이나 선진국은 집 밖에도 못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쿠오모 지사 생각은 전혀 달라요, 그죠? 네, 그리고 일단 그 쿠오모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뉴욕 같은 경우엔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섣불리 정점을 얘기할 때가 아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5월 첫 주부터는 경제 활동이 재개됐으면 한다. 네. 이건 사실 미국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근거에 둔 고민입니다. 재선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는 4주 동안 누적된 미국의 실업자 수가 한 2,200만 되니까 이 상태를 그대로 뒀다간 본인의 정치 생명에도 상당히 위협이 되는 거죠. 근데 쿠오모 주지사가 보기에 굳이 여기 협력할 필요성을 정치적으로 못 느낄 거고 두 번째는 뉴욕에서만 사망자가 10,000명입니다. 뉴욕 특히 동부를 중심으로 한 6개 주 주지사들은 그래서
아직 우리가 셧다운 풀 수 없다. 적어도 5월 15일까지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설전 가운데 한 발 살짝 물러나는 듯한 게 주마다 사정이 다를 테니 나는 단계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는데 각 주의 사정을 좀 보겠다. 이렇게 주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네, 한 발 물러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했고 하지만 결정은 주지사가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근데 그 와중에 딸 이방카는 아버지 리조트로 여행을 가서 또 그 세간의 구설에 올라 있죠. 아버지 리조트가 여러 개잖아요. 뉴저지에 있는 데로 갔습니다. 네. 미국 전 세계 상황을 좀 볼까요? 그래픽이 있습니까? 네. 코로나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전 세계 확진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죠. 그중에 미국의 확진자 수가 65만 명입니다. 대략 전 세계 확진자의 31%를 차지하고 있고요. 박연미 평론가가 뉴욕에서만 10,000명이 넘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사망자 총수가 32,000명을 넘습니다. 미국이. 그리고 일단 16일과 17일 이틀만 봐도 전 세계 사망자의 45%, 33%를 각각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요. 사망자가 미국이 중국의 이제 10배에 육박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증가 숫자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긴 합니다만 미국으로 딱 국한해 보면 확진자 숫자가 이제 정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지금 2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와도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완화하느냐 마느냐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정도 둔화가 됐다고 사실 섣불리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경제활동을 재개했다가는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여러 아까 말씀하셨던 뉴욕 주지사나 또 여러 또 의료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일본 어때요? 일본 상황도 심각해요. 일본의 지금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에 거의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1,600명인가 그렇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1,635명 오늘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일본의 일일 확진자 수 500명대 유지하고 있고요. 200명대로 줄어들었던 저거는 아마도 주말에 이 검사 개체 수가 줄어들어서 나타난 일본은 주말에 검사 잘 안 합니다. 네, 주말 효과로 보이고 그나마 저 확진자 수의 오랜만에 다시 소환하는 프린세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확진자 수는 빠져 있습니다. 10,000명을 곧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전국 모든 곳에 긴급 사태를 선포를 했는데 일본에서도 문제가 아베 총리 부인이 50명을 끌고 단체 관광을 다녀왔어요. 이 와중에 그게 보도가 돼서 또다시 논란이. 단체 관광을 갔다 왔어요. 네, 50명이 함께 지방으로 단체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전역으로 긴급 사태를 확대한 건 아닐 겁니다. 6개 현인가 6개 지역일 겁니다. 자, 일본 내 감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일본 현지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까요? 준비가 됐습니까? 네. 우리 같은 경우는 먼저 경증자나 무증자가 일반 숙박시설이라든지 격리시설로 가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중증자가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격리시설이 처음부터 없고 보건소에서 폭넓게 검사를 안 해주기 때문에 대부분 열이 나는 사람들이 바로 병원으로 가죠. 그래서 병원에서 열이 나는데도 검사를 안 해주니까 또 다른 병원을 가게 되고 결국 또 병원의 인맥이라는 게 즉 예를 들면 다이토크 지난번에 에이즈 병원에 있는 사람의 이 병원장이 개요대 출신인데 결국 다른 병원을 다시 개요대 자기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 준 거죠. 그래서 개요대학 병원에서 20명이 집단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개요대 병원은 거의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인데 일본 돈에서 제일 큰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문을 닫고 있다고 생각하면 거의 맞는 말이죠. 의료 붕괴는 임박한 게 아니고 의료 붕괴는 이미 내부적으로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시간 때문에 경제적 파장 하나만 오늘 충격적인 지표가 나왔어요. 네, 중국의 1분기 GDP가 나왔는데요. 마이너스 6.8%. 저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네, 92년에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인데 사실 시장의 반응이 재밌는 게요.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다 올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괜찮았고요. 왜 그러냐면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었거든요. 중국 내부에서는 최대 마이너스 10%까지 줄어들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해외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6.5에서 6.6이었는데 저 정도면 예상 범위 아니다. 세상에.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가 엄혹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6% 성장하다가 5% 성장하면 큰일 날 것처럼
뭐 전 세계 주가가 막 흔들거리는데 그렇죠. 바오치에서 바오류로 내려올 때 금융시장 7에서 6% 성장으로 네. 떨어질 때 그 난리를 쳤는데 세계 경제가 지금 마이너스 6.8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